황약사는 딸이 아무 탈 없는 것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곽정에 대한 분노도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 딸 어서 오너라. 이 아비가 좀 보자. 이후 며칠 동안 황용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부드러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얼른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 바보 오빠가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군요. 그러자 황약사는 딸을 끌어안고 웃으며 말했다. 나 황노사는 항상 내 멋대로 살아온 죄로 수십 년 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천하의 죄란 죄는 모두 네 아비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았느냐. 죄를 몇 개 더 뒤집어 쓴들 뭐 어떠냐. 강남옥에는 네 매사매의 원수이니 내가 직접 죽인 것이다. 그러자 황용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난 아버지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황약사는 그런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멍청한 놈이 겁대가리도 없이 우리 공주님을 울리는구나. 이 아비가 손을 좀 봐줘야겠다. 황약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광석화 같이 손을 뻗어 곽정의 뺨을 후려쳤다. 손이 얼마나 빠른지 곽정은 미처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황약사의 따기는 소리는 컸지만 힘은 약했다. 곽정은 뺨을 문지르며 나아가 공격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달리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지낙은 곽정이 맞는 소리를 듣자 황약사가 살수를 쓴 게 아닌가 걱정되어 급히 물었다. 청아, 괜찮으냐? 곽정이 괜찮다고 말하자 가지낙이 이를 갈며 말했다. 청아, 흔들리지 말거라. 내 비록 눈이 보이지 않으나 네 넷째 사부가 저놈이 네 둘째 사부를 죽이고 일곱째 사부를 죽였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 그 말을 듣자 곽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황약사를 향해 돌진해 갔다. 그리고 그 뒤를 가지낙이 철장을 휘두르며 뒤따랐다. 그러나 곽정과 가지낙의 힘으로는 황약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구척이가 장검을 들고 소리쳤다. 가대엽, 원래 진영으로 복귀하시오. 이때 윤지평은 이미 연우르의 지붕에서 기어 내려와 있었다. 비록 온 얼굴이 퍼렇게 멍들고 부어올랐지만 큰 상처는 없어 가지낙의 뒤로 달려와 칼을 들고 방어를 했다. 그리 되니 청강 북두진이 다시 움직이며 황약사 분열을 애워쌌다. 구척이는 전진파가 위급할 때 도와준 곽정과 가지낙을 모르는 척할 수 없어 싸움에 가세한 것이지만 황약사는 대로했다. 아까는 오해가 있었기에 황약사는 전진파가 자신을 공격해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굳이 살수를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곽정으로 인해 모든 오해가 풀렸음에도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또다시 황약사의 눈에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황용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 변화를 눈치채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타구봉을 휘두르며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때 황약사가 가지낙의 철장을 빼앗아 호수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연이어 일장을 날리려 하는데 그에 앞서 황용의 타구봉이 가지낙의 어깨를 때렸다. 순간 가지낙은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걸 보고 놀란 곽정이 무슨 짓이냐며 황용에게 달려들었다. 오빠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나 곽정은 분노에 휩싸인 눈길로 쏘아보며 저리 비키라고 호통쳤다. 순간 황용은 곽정이 어떻게 자신에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멍해졌다. 첫째 사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곽정은 땅을 박차고 나가 황용을 옆으로 밀치고는 몸을 날려 황약사에게 달려들었다. 가지낙이 빠진 천선자리를 곽정이 메우자 청강 북두진의 위력이 엄청났다. 그때 뒤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렸다. 황약사 도움이 필요하시오? 귀에 거슬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로 몸을 날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뱀모는 산에 대여섯 사람을 거느린 구양봉이 서 있었다. 전진육자는 구양봉을 보자 일제히 소리를 내질렀다. 정아, 먼저 서동놈과 끝장을 보자. 그러면서 구척이가 장검을 휘두르자 전진육자는 일제히 구양봉을 에워쌌다. 그러나 곽정은 황약사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어 구척이의 말을 미처 듣지 못했다. 전진육자가 몸을 뺐을 때 곽정은 이미 황약사에게 바짝 다가가 번개 같은 공격을 날렸다. 구척이는 그 모습을 보고 윤지평에게 손짓을 해서 천선 자리를 지키라고 명했다. 그러자 갑자기 마옥이 큰 소리로 담쳐다니 죽을 때 읊조린 시구를 읊었다.
전진파는 이 시를 듣자 모두 가슴속에 적개심이 불타올라 검을 휘두르며 일제히 구양봉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자 구양봉은 코웃음을 치며 뱀 지팡이를 휘두르며 전진파 7도사의 공격을 막았다. 이때 연우루 난간에 기대어 구경하던 홍칠공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어떻게든 싸움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두 멈추시오. 늙은 거지가 할 말이 있소이다. 그 소리에 모두가 흠칫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싸움을 멈추었다. 강호에서 구지신계 홍칠공은 개인적으로도 무림사대 고수에 손꼽히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개방의 10만 거지들의 우두머리인 방주로서 대단한 위험을 지닌 인물이었다. 홍칠공은 두 손으로 난간을 짚고 공중으로 가볍게 몸을 날려 땅에 착지했다. 그 모습을 보고 구양봉은 깜짝 놀라며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다. 저 늙은 거지놈이 어떻게 무공을 되찾았지? 홍칠공은 곽정이 구음진경 중 범어로 된 신공 부분을 전해주자 그대로 며칠 수행하니 기경팔맥이 저절로 통하게 되었다. 이미 절정의 고수였던 터라 내공 비결을 듣고 그대로 수행한 것만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만 아직은 본래 가진 무공 중에 경공술에 칠할 정도만 회복한 상태였다. 그러나 구양봉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칠할 정도 회복한 경공술만으로도 이미 인류 고수급 이상의 실력을 보이는지라 제 아무리 눈이 날카로운 구양봉이라 해도 홍칠공의 허장성세를 눈치챌 수는 없었다. 홍칠공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모두를 향해 말했다. 이 늙은 거지는 분명 8월 중추절에 연우루에서 누군가 싸울 거라는 말을 듣고 구경 왔소. 아직 시간이 일러 잠이나 자볼까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오? 모두 그의 말을 듣고서야 오늘이 아직 8월 14일이고 무공 대결 약속은 내일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게다가 팽년호, 사통천 등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진육자는 오랫동안 강호를 누비며 살아온 자들이라 지금 홍칠공이 나선 것은 자신들이 구양봉에게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냥 물러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전진육자의 낌새를 눈치챈 홍칠공이 소리쳤다. 이 늙은 거지는 잠을 자야겠소. 한 번만 더 싸우면 내 가만두지 않겠소. 내일 저녁에는 싸우든 말든 난 구경이나 할 테니 그때 마음대로들 하시오. 홍칠공은 내일 주백통이 오면 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다. 마옥 자네는 패거리들을 이끌고 앉아서 수련이나 하게. 내일 노동무를 상대하려면 내공이 조금이라도 더 강해져야 할 것 아닌가. 급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안 잡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말이야. 정이랑 용이는 이리 와서 내 다리나 주물러라. 구양봉은 홍칠공이 전진파와 손을 잡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었다가 홍칠공의 말을 듣고는 잘됐다 싶었다. 홍칠공, 황약사와 나는 전진교와 풀어야 할 것이 있어. 구지신계의 말은 중천금과 같으니 바꾸어서는 안 돼요. 그러자 홍칠공이 웃으며 말했다. 왜 손가락이라도 걸고 약조라도 하란 말이오? 그 말에 구양봉이 손을 내저었다. 오늘은 홍칠공의 체면을 봐서 물러날 테니 내일은 절대 아무도 도와서는 안 될 것이오. 그러면서 등을 돌렸다. 구양봉은 수하들을 시켜 연우루에 술과 안주를 내어 주안상을 차렸다. 홍칠공은 말을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며 벌렁 드러누워 표주박으로 머리를 받치고 소리쳤다. 얘들아, 어서 와서 다리를 주물러라. 그러면서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구름이 참 이상하네. 날씨가 변하려나? 다시 호수에 깔린 수증기를 보고 숨을 몇 번 힘껏 들이마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공기가 참 답답하구나. 다리가 욱신거리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한 차례 폭풍우가 올 것이다. 그때 벼랑간 하늘에서 번쩍 벼락이 쳤다. 고개를 들어보니 구름이 온통 하늘을 가로막고 금방이라도 뇌우가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풍악 소리가 나더니 8척 크기의 큰 배가 호수에 나타났다. 홍등을 매달고 뱃머리에 숙정회피라는 나무패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벼슬아치의 배인 듯했다. 배가 멈추자 20~30여 명의 사람이 무트로 올라왔다. 그 중에는 팽년호, 사통천 등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배에서 내렸는데 키가 큰 사람은 대금국 조왕 완안홍열이었고 키가 작은 사람은 철장방 방주 구천인이었다.
완한 홍렬은 구양봉 구천인 두 사람의 힘을 믿고 연우루 대결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가 굳이 강남까지 내려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술을 마시던 구양봉은 완한 홍렬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자 구양봉이 홍칠공에게 다가갔다. 칠공, 조금 뒤 무공 대결이 시작되면 칠공께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자 홍칠공이 대꾸했다. 조금 뒤라니 무슨 소리요? 8월 15일이라 약속하지 않았소? 그 말에 구양봉이 웃으며 그렇다고 답하고는 이번에는 황약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황영, 전진파와 강남 7개가 모두 당신을 벼르고 있는데 일대의 종주 되시는 황영께서 어찌 그런 자들과 무공을 겨룰 수 있겠소? 제가 대신 혼내줄 테니 황영께서는 그저 구경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황약사는 쌍방의 진세를 살펴보았다. 만약 홍칠공이 나서지 않으면 전진칠자는 구양봉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진파도 맥이 끊기겠지. 만약 곽정이 나서서 천선 자리를 맡아준다면 구양봉은 청강 북두진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우둔한 곽정 녀석이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면 청강 북두진이 무너질 것이다. 전진파의 흥망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곽정에게 달려있다니 왕중영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이가 없어 웃겠군. 구양봉은 황약사가 생각에 잠긴 채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만약 노안동 주백통까지 가세한다면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터였다. 구양봉은 큰 소리로 길게 내뱉었다. 뭘 기다리느냐? 모두 덤벼라. 그러자 홍칠공이 화를 냈다.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그 말에 구양봉이 하늘을 가리켰다. 자시가 이미 지났으니 이제 8월 15일 새벽 아니오? 홍칠공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구양봉 말대로 구름의 절반쯤 가린 달이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과연 자시 말, 축시초였다. 홍칠공의 당황한 표정을 본 구양봉이 피식 웃으며 지팡이를 휘둘러 순식간에 구척이의 가슴을 공격했다. 전진육자는 구양봉이라는 강력한 적이 눈앞에서 공격을 해오는 데다 팽년호가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잘못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다는 생각에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그러나 구양봉과 맞붙어 몇 합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곽정은 홍칠공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나서지 못하고 노한 표정으로 황약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를 본 황용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원수를 갚내 복수를 하네 하더니 진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니 겁이 나는 모양이군. 곽정은 이 말을 듣고 황용을 향해 눈을 부릅떴으나 과연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우선 완한 홍렬을 죽여 복수를 하고 나서 황약사를 상대해도 늦지 않다. 결심을 굳힌 곽정은 곧 비수를 꺼내 들고 완한 홍렬을 향해 돌진했다. 이를 본 사통천과 팽년호가 동시에 완한 홍렬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곽정에게 1초 지적도 되지 못했다. 날아드는 곽정의 비수를 팽년호가 판관피를 들어 막았으나 쨍하는 소리와 함께 팽년호는 튕겨나갔다. 땅바닥을 구른 팽년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가슴이 턱 막혀오며 선혈을 왈칵 쏟았다. 사통천 역시 곽정의 어깨에 부딪혀 튕겨나가버렸다. 이를 본 영지상인과 양자홍도 각자 무기를 꺼내들고 곽정의 앞을 가로막았다. 양자홍이 두 대의 투골정을 날리자 곽정은 들고 있던 비수를 휘둘러 투골정을 쳐내고는 남은 한 손으로 항룡유해를 날렸다. 그러자 양자홍은 항룡유해의 무서운 기세를 막을 엄두가 나지 않아 급히 땅바닥을 굴러 피했다. 영지상인은 몸이 비대해서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지만 만약 자기까지 피한다면 곽정의 장풍이 완한 홍렬에게 미칠 것을 우려해 피하지 않고 쌍장을 뻗어 곽정의 공격을 억지로 받아냈다. 그러나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날아가 버렸다. 자기 무공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영지상인이었으나 이제는 곽정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좀 전의 충격으로 선혈을 토하며 무릎을 꿇은 채 양팔을 힘없이 떨구고 말았다. 손목 관절이 빠져 더 이상 독장수를 쓸 수 없었다. 그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혼이 나간 듯 움직이지도 못했다. 영지상인은 초점 풀린 눈으로 곽정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렸다. 그러나 곽정은 완한 홍렬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완한 홍렬은 곽정이 순식간에 4명의 고수를 제치고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자 깜짝 놀라 우선 몸을 날려 피했다. 곽정은 비수를 들고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몇 발짝 가지 않아 눈앞에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더니 자신을 향해 쌍장을 날리는 것이 아닌가. 곽정은 몸을 옆으로 비켜 피하고 단검을 찔렀다. 그러나 장풍에 밀려 오히려 곽정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깜짝 놀란 곽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을 공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철장방의 방주 구천인이었다. 그렇게 곽정은 구천인의 발이 묶여 원수인 완한 홍렬을 지척에 두고도 울분을 삼켜야만 했다. 어느덧 하늘은 점점 먹구름의 달빛이 가려져 어두워졌고 호수 쪽에서는 짙은 안개가 밀려왔다. 자신의 발이 안개에 잠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황용은 점차 곽정이 밀리는 걸 보고는 타구봉을 들고 달려가 싸움에 합세했다. 그 결과 구천인과의 싸움이 대등해졌다. 그러나 저쪽에서 싸우고 있던 전진파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왕처일은 이대로 버티다가는 머지않아 전진파의 누군가가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마옥과 유처연의 품에서 폭죽을 꺼내 불을 붙이고 하늘로 던졌다. 그러자 각기 다른 색깔의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 전진칠자는 각자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윤지평 외에도 이지상, 장지경, 왕지담, 기지성, 장지선, 조지경 등이 모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제자들이었다. 이번에 가흥 연우루에서 무공을 겨루기로 했을 때 그들은 팽년호, 사통천 등이 여러 무리를 끌어들여 비겁하게 공격해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래서 미리 문화에 실력 있는 제자들을 가흥으로 소집시켜 나무 곁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래서 만약 폭죽이 터지면 당장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왕처일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 폭죽을 터뜨리기는 했으나 짙은 안개로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자들이 길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얼마나 싸웠을까. 갈수록 짙어지는 안개와 습한 기운 탓에 점차 숨이 막혀왔다. 하늘의 먹구름도 점차 두껍게 깔리기 시작했고 먹구름 사이로 비치던 달빛도 이젠 사라지고 없었다. 한창 싸우던 사람들도 조금씩 두려운 마음에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공격을 하기보다는 자기 몸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난 주백통이다.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 소리에 곽정이 너무 반가워 막 대답을 하려는 순간 구척이가 먼저 대답했다. 주사수, 안녕하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 먹구름이 거치면서 달빛이 고개를 내밀었다. 주백통이 희죽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 참 많군. 시끌벅적하니 좋은데. 그러면서 주백통은 근처에 있던 사통천과 팽년호를 번갈아 보며 잘 만났다고 소리쳤다. 그러곤 사통천의 멱살을 잡고 땅에서 진흙덩어리를 뭉쳐 그의 입에다 쑤셔 넣었다. 그런 다음 팽년호를 향해 힘껏 던지니 팽년호는 사통천에 부딪혀 튕겨 날아갔다. 전진육자는 주백통이 나타나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전진파는 이제 사숙이 왔으니 구양봉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다. 반면 구양봉은 생각보다 일찍 주백통이 나타나는 바람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점점 안개가 짙어져 달빛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곁에 서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갑자기 짙어진 안개로 시야가 가려지자 모두가 조심스러워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고요함을 깨고 쉬익 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더니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구척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황용이 두려움에 질려 소리쳤다. 노동물이 뱀을 풀었어요. 모두 어서 누각 위로 올라가세요. 뱀이라는 말에 주백통이 비명을 지르며 얼른 연우루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주백통은 무공으로 따지면 무림사대 고수와 맞먹을 정도의 절정 고수지만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뱀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연우루 위로 올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뱀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그런데 그때 허공에서 휙휙 소리가 나더니 지붕 위로 화살이 날아왔다. 뒤이어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면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역적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에 화가 난 구척이가 소리쳤다. 금의 앞잡이가 광군을 몰고 온 모양인데 다 같이 내려가서 모두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홍칠공이 안 된다고 소리쳤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뱀소리마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잠시 후면 우리는 화살과 뱀을 모두 상대해야 한다. 그리 되면 화살은 쳐낼 수 있어도 뱀을 피할 수 없고 뱀을 피하면 화살을 막을 수 없다. 다행히 지금은 안개가 짙어 시야가 잘 보이지 않으니 일반 군사들이 우리를 쫓지는 못할 것이다. 어떻게든 지금은 일단 후퇴하자. 그러는 사이 주백통은 양손에 긴 화살을 들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며 끊임없이 욕을 퍼부어대고 있었다. 광군은 배를 타고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인 연우루를 에워싼 채 화살을 쏘고 있었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다. 서쪽을 향해 육로로 갑시다. 홍칠공이 소리치자 모두 홍칠공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에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향을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우선 화살이 덜 날아오는 쪽을 향해 뛰었다. 사람들은 홀로 뒤떨어질까 두려워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길을 헤쳐나갔고 황약사와 마옥이 맨 뒤에서 따라오는 관병들을 물리치며 후퇴했다. 그러나 일반 군사들과는 달리 짙은 안개 속에서 쉬익, 쉬익하는 뱀소리가 사방에서 덮쳐오자 모두 소름이 끼쳤다. 뱀들이 쓰러진 관군들을 물어뜯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사방에 역겨운 피비린내가 강하게 풍겼다. 더군다나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떤 길로 피해야 할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황용은 참지 못하고 구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황약사가 딸을 품에 안고 탄식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구나. 이제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여러 고수들의 무공으로 볼 때 광군이 활을 쏜다 해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수천 수만의 독사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단 한번 물리면 목숨을 잃을 게 뻔했기에 모두 뱀소리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가지낙이 황용에게 죽봉을 빌려달라고 했다. 강남 출신인 가지낙은 어려서부터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눈먼 가지낙에게 짙은 안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가지낙의 안내에 따라 큰 길까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러자 순식간에 안개가 깨끗이 걷혔다. 하늘에 가득 퍼져 있는 먹구름 때문에 사방이 어둡기는 했지만 이제 충분히 앞을 볼 수가 있었다. 가지낙은 죽봉을 황용에게 돌려주면서 모두에게 말했다. 위기를 모면했으니 이제 각자 갈 길을 갑시다. 황도주, 당신과의 일은 다음에 매듭짓도록 합시다. 그 말에 황약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광군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전진 육자는 각자 장검을 꺼내들고 광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황약사는 광군을 상대하지 않고 홍칠공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홍형, 우리 저기 가서 술이나 한잔합시다. 그 말에 홍칠공은 좋다며 황약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뱀을 무서워하는 주백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곽정은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아 그저 팔을 뻗어 광군을 밀어내기만 했는데 갑자기 함성이 크게 들리더니 완안홍렬이 데려온 시위대와 구천인 수하의 철장방 무리 등 무공이 강한 자들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곽정은 난리통에 사부가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사부를 불렀지만 곽정의 목소리는 광군의 함성과 싸우는 소리에 무척 가지낙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